자, 오늘은 적분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제 부정적분에 대해서 배웠었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정적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적분, 우선 정적분이 오늘은 무엇인지 정적분의 뜻을 알아보고 정적분을 어떻게 구하는지 나타내는지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는 것 정도로 오늘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적분을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구분구적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구분구적법이란 이제 넓이 구하는 거예요. 넓이 구하는 건데 우리가 기존에 여태까지 해왔던 뭐 삼각형이나 사각형이나 또는 뭐 원이라든가 이런 것의 넓이는 우리가 구하는 방법을 알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구는 또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거고 삼각형이나 사각형은 우리가 넓이를 계산하기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나뭇잎과 같이 모든 둘러싸인 선분이 이런 일정하지 않은 곡선으로 되어 있는 이런 나뭇잎의 면적, 넓이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서 이제 고민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이런 나뭇잎의 넓이를 그래서 그들이 고민했던 방법이 우리가 정말 구하기 자신 있는 이 사각형으로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나뭇잎의 면적을 쪼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처음엔 이렇게 커다란 사각형, 정사각형으로 여러 개로 쪼갰을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바깥에 면적이 필요 없는 면적이 많이 남았겠죠? 얘네를 오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사각형을 조금 더 잘게 쪼개면 그로 인해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이 훨씬 줄겠죠. 그쵸? 요 사각형으로. 그래서 이렇게 줄었고요. 그죠? 더 좁게 만들면, 그러면 이것보다도 더 작게, 더 잘게 이렇게 쪼개면 결국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잘게 쪼갠다면 결국 요 사각형들이 점점 더 좁아져서 요 나뭇잎과 거의 흡사한 넓이를 가지는 사각형들의 넓이를 합으로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구하는 원리가 바로 구분구적법입니다. 그래서 구분구적법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도형의 넓이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도형을 지금 나뭇잎과 같은 주어진 도형을 작은 기본 도형으로, 즉 우리가 말한 작은 기본 도형은 주로 정사각형이 되겠죠. 그렇죠? 작은 기본 도형으로 잘게 나누어 값을 구하고 그 하나하나의 값을 구하고요. 그 값의 합의 극한으로 도형의 넓이나 부피를 구하는 방법, 그것을 구분구적법이라고 합니다. 즉 통째로 우리가 그 곡선으로 둘러싸인 어떤 도형의 넓이는 구하지 못하니까 걔를 정말 우리가 구하기 쉬운 아주 작은 정사각형들의 넓이로 잘게 쪼개서 나눈 다음에 그 정사각형 하나의 넓이를 구해서 그걸 다 더하면 그것은 결국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와 같아지겠죠. 부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구분구적법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y는 x세제곱이라는 아래 그림과 같은 3차 함수의 그래프와 x는 2라는 직선이죠. y축에 평행한 직선, 그쵸? x가 2가 여기쯤 된다고 할게요. 2라는 y축과 평행한 이 직선으로 둘러싸인 하고 요 x축으로 둘러싸인 요 부분의 지금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얘가 지금 보면 여기는 직선이고 여기는 직선이지만 이 윗부분이 곡면이죠. 자, 그러면 얘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겠느냐. 지금 형 상태로는 우리가 구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구분구적법을 이용한다면 지금 얘를 작은 사각형으로 나눠요. 근데 얘는 정사각형으로 물론 나눠도 되지만 직사각형으로 나누면 되겠죠. 정사각형으로 하면 또 높이까지 해야 되니까. 얘 같은 경우는 결국 밑면은 이미 사각형이니까 얘를 잘게 직사각형으로 나누는 거예요. 직사각형. 그쵸? 직사각형을 나누면 그 직사각형 하나하나의 넓이를 우리가 구해서, 그쵸? 요때 넓이, 또 요때 넓이, 요때 넓이, 요렇게, 그죠? 요런 것들의 넓이를 구해가지고 우리가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몇 등분 할 것이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편하게 얘를 n등분 한다고 해보죠. n등분. 그러면 우리가 n등분 했다는 얘기는 0에서 2까지의 구간을 n등분하면 하나의 요 직사각형, 하나의 요 조그만 요 직사각형, 요거죠, 요거. 얘의 밑변의 길이가 결국, 그쵸, n분의 2가 되는 거죠. 2라는 길이를 n등분 했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높이는 얼마가 되겠어요? 결국 이게 밑변이고요. 요 높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와 같은 거예요? fx 값이죠. fx의 요 값의 높이를 지금 여기서 본다면 요 2의 값을 넣었을 때가 얘 높이, 얘는 그 앞에 값, 그쵸? 이런 식으로. 그래서 높이를 구하면 결국 높이는 그 x값 하나하나에 여기서부터 뭐 n분의 2 또 n분의 4 이런 식으로 n분의 2 하나의 크기가 n분의 2씩 되니까 좌표가 될 거고요. 그렇게 하면 맨 앞에 제일 작은 직사각형 여기서부터요. 이쪽에 있는 직사각형부터 우리가 더해 나간다면 직사각형 첫 번째 하나의 넓이는 밑면은 똑같이 n분의 2가 될 거고요. 높이는 그쵸? f에 n분의 1을 대입했을 때 값이 될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그쵸? 요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사각형은 밑면은 똑같이 n분의 2가 될 거고요. 높이는 n분의 2에다가 n분의 2만큼 더 늘어난 f의 n분의 4를 넣었을 때의 높이가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어디까지요? 결국 n분의 2 곱하기 높이가 2가 될 때까지, 요 끝에 2가 될 때까지 요 직사각형을 다 더한 것이 결국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얘가 넓이 SN이 되겠죠. 그쵸? 그래서 SN을 구해보면요. 얘는 n분의 2가 공통이니까 빼고요. n분의 1을 x세제곱에 대입하면 n분의 2의 세제곱 플러스 n분의 4의 세제곱 플러스 해서 결국 어디까지요? 2를 넣는 건 결국 n분의 2n과 같은 거죠. 그래서 세제곱.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수열의 합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n분의 2는 n분의 2 곱하기 그러면 여기서 n분의 1을 묻고요. n분의 2는 앞으로 나와 있었고 얘를 또 정리하면 여기서 n의 2의 세제곱이 밖으로 나올 수 있고 결국 남는 것은 여기서 1의 세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 플러스 해서 n의 세제곱까지가 남겠죠. 그렇죠? 여기 2의 배수들이 되어서 2의 세제곱이 밖으로 나왔으니까 그러면 얘는 다시 적으면 우리는 n의 4제곱분의 2의 4제곱 하니까 16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결국 뭡니까?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의 세제곱에 대한 공식이죠. 그래서 마무리를 해보면 n의 4제곱 분의 16 곱하기 얘는 뭡니까? 우리가 외웠죠? 2분의 n의 n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이다. 다 까먹은 거 아니죠? 자, 그래서 얘를 다시 이쪽에다 정리를 해보면 결국 뭐가 되죠? 얘는 4에서 남고 4가 남고요. 4는 n의 4제곱인데 여기가 위에 n의 제곱이 있으니까요. 얘는 n의 제곱에다가 n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남아버리고 그래서 얘를 다시 정리하면 제곱 같으니까 묶으면 4의 n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면서 이렇게 써줘도 되고 조금 더 간단하게 얘는 n의 1n분의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우리는 지금 얘를 n등분을 했지만 우리가 원래 이 곡선과 우리가 나눈 이 직사각형들하고의 넓이가 최대로 같아지게 오차가 최대로 적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이게 최대로 작아지겠어요? 오차가 거의 이 곡선으로 들어서 뭔가 얘가 같아지려면 얘를 굉장히 잘게 나눠야 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 이 n등분한 것의 n을 우리가 무한히 크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무한히 크게.
그쵸? 등분을 굉장히 많이, 정말 너무너무 많이 해서 얘가 요 간격이 거의 0에 가까워지도록, 그죠? 그러려면 이 얘를 굉장히 많은 등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이 직사각형들의 합의 넓이와 이 곡선으로 둘러싸인 밑부분의 넓이가 같아지겠죠. 그래서 우린 여기서 이 SN, 우리가 구한 이 SN에 4의 1 플러스 n분의 1의 제곱에 n을 무한히 많이 보내주는 거예요. 어디로? 무한대로. 즉 무한히 많은 등분을 해준다. 그게 바로 n을 무한대로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여기서 나온 이 넓이가 결국 이 곡선과 같아진다는 거죠. 거의 같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0으로 보내버리면 이렇게 얘 넓이는 얼마가 돼요? 그렇죠. 4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하는 정적분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정적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한 구분 구적법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요. 자, 함수 y는 fx와 구간 AB 그리고 x축으로 둘러싸인 요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것은 결국 우린 얘를 곡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간 A와 B 사이를 n등분하는 거죠. n등분해서 그때 x좌표 하나하나를 x0, x1, x2 이런 식으로 나눈 다음에 그것을 밑변으로 하는 직사각형을 그리는 겁니다. 낮게 그려도 되고 뭐 높게 그려도 되고 그건 상관없어요. 지금 얘처럼 낮게 그려도 되고요. x0가 아닌 x1에서 만나는 높이를 그려도 되고요. x0의 높이를 해도 상관없죠. 그쵸? 어쨌든 얘를 최대한 많이 나누어서 이 넓이들을 더하면 우리가 얘 넓이를 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 넓이를 식으로 써보면 얘는 결국 뭐가 되는 거죠? 결국 이 직사각형 하나의 가로의 길이는 다 일정하겠죠. 우리가 똑같이 n등분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직사각형의 밑변의 길이를 우리가 델타 x라고 두고요. 그러면 높이는 뭐가 될까요? 높이는 즉 함수 fx에다가 이 높이는 함수 fx에다가 결국 x0일 때는 그거보다 하나 많은 즉 x k를 대입한 거죠. 1일 때는 x1, 2일 때는 x2, 3일 때는 x3 그쵸?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한 거니까 자 그러면 이것의 넓이가 결국 뭐가 됩니까? 델타 x 곱하기 높이 f의 xk가 되고 요게 하나의 직사각형 요거 하나의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니 요게 되니까 얘를 더해줘야죠. 어디? 시그마 k는 1에서 어디까지요? 그렇죠. n까지요. 그쵸? 얘를 더해준 것을 우리가 요 직사각형 하나의 넓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자 그래서 이 넓이를 다 더했을 때 얘가 이 전체 요 구간의 넓이가 되는데 이때 이 구간의 넓이와 지금 우리가 구한 이 직사각형들의 넓이의 합은 차이가 있겠죠. 이 차이를 최대한 줄이려면 아까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요 직사각형을 무수히 잘게 아주 잘게 나누면 얘네가 직사각형의 가로가 좁아지니까 적어지니까 결국 이 곡선과 거의 일치하는 그쵸? 일치하는 직사각형의 넓이가 된다고 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리미트 이 합을 n을 무한대로 보내서 즉 얘를 무수히 많이 나누면 이 n을 무한대로 보내서 직사각형의 개수를 무수히 많이 하면 우리는 결국 요 부분, 요 색칠된 부분의 넓이와 거의 같아진다 라고 봤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구분 구적법의 넓이인데 여기서 보면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제 구분 구적법이지만 구분 구적법의 원리는 이거지만 얘를 n을 무한히 보내게 되면 결국 이것의 넓이와 곡선을 둘러싼 넓이가 일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정적분이라고 합니다. 즉 어떤 함수 fx의 정적분, 즉 a에서 b까지의 정적분이라고 하고요. 기호로 인테그랄 a에서 b까지 무엇을? 즉 fx를 정적분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결국 정적분의 의미는 어떤 곡선과 x축과 구간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되는 거겠죠. 넓이. 이것이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하는 정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교과서적으로 정적분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면 어떤 함수 fx가 폐구간 AB에서 연속일 때, 연속이어야지 높이를 구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함수는 그 구간에서 연속이어야 되고요. 연속이면 우리는 어떤 얘가 직사각형의 넓이입니다. 밑면, 즉 델타 x 밑면의 길이, 밑변의 길이가 되고요. 얘는 b-a를 n등분한 것의 하나의 길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xk라는 것은 걔의 높이를 나타내는 직사각형의 x좌표,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x좌표가 되죠. 그래서 밑변과 높이를 곱한 직사각형의 넓이를 n개를 더하는 거죠. 그렇죠? n개를 더한 것인데 이것의 합을 n을 무한히 많이 보내면 정말 잘게 직사각형을 쪼갠 것은 결국 fx라는 함수를 a에서 b까지 적분한 것과 같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정적분이 됩니다. 정적분. 그러니까 정적분하고 부정적분을 보면 우선 모양상으로 부정적분은 구간이 없었는데 얘는 구간이 생겼다는 거, 그게 모양상의 차이고요. 진정한 의미의 차이는 이제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다시 수업 시간에 설명은 하겠지만 이 정적분은 넓이를 의미한다는 거, 도형의 넓이를 의미한다는 거, 그쵸? 그 내용을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적분을 다시 해보면 정적분이란 어떤 함수 fx가 폐구간 AB에서 연속이면 우리는 그 fx를 a에서 b까지 적분한 것은 결국 그 구간 AB, 즉 x는 a라는 것과 직선과 x는 b라는 직선, 또 x축, 그리고 함수 fx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된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구간 a와 구간 b, 그 다음에 x축 어떤 함수 fx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부정적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로 보면 결국 어떤 fx라는 함수를 a에서 a까지 적분해라. 이 얘기는 결국 점 A에서 A, 즉 같은 점이죠. 구간이 없는 거죠. 직사각형이 없게 되는 거죠. 존재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넓이는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요? 0이 되겠죠. 이런 판단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정적분 정의에 의해서 넓이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인테그랄 -x제곱 dx라는 함수를 0에서 2까지 적분하래요. 자, 그러면 우선 얘는 넓이라 그랬으니까 함수는 fx라는 함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즉 얘는 y는 -x제곱이니까요. 결국 꼭지점이 0,0이고 위로 볼록한 이런 함수가 되죠. 자, 이것에서 x가 0에서 2까지, 즉 0에서 2까지, 2를 여기라고 할게요. 2까지 구간에서 이 x축과 이 구간의 양 끝점과 함수 f로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린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었죠? 그렇죠. 우선 밑변을 n등분 해가지고, 그죠? 직사각형으로 나누라고 했었죠? 직사각형으로. 여러 개의 직사각형, n개의 직사각형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하나의 길이는 얼마가 될까요? n으로 나누니까 요거 하나의 길이는 n분의 2가 되겠죠. 그쵸? 0에서 2까지를 나누는 거니까. 그래서 직사각형 하나의 길이 n분의 2, 밑변은 n분의 2, 높이가 얼마가 될까요? 높이는 이 함수 fx에다가 얘를 fx라고 하면 fx에다가 n분의 2를 넣는 거죠. 그쵸? n분의 2를 넣는 거니까 얘는 결국 뭐가 됩니까? n분의 2씩 늘어나는 거니까 처음엔 n분의 1을 넣고 두 번째는 n분의 4를 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 n분의 결국 2k까지 2배씩 늘어나는 거니까 결국 높이는 f의 n분의 2k가 되겠죠. 그쵸? 얘를 더하는 거죠. 시그마 k는 1에서 어디까지죠? n까지, n개로 나누었으니까요. 자,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무수히 많이 쪼개야 얘가 결국은 이 곡선과 거의 비슷하게 되는 거죠. 얘가 큰 직사각형일수록 오차가 많이 나니까, 그죠? 그래서 얘를 구하면요. 그래서 얘를 구해보면 얘는 결국 뭐가 됩니까? 얘는 시그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n분의 2 곱하기 n분의 2k는 얼마가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n분의 2k의 이렇게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를 계산을 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이 돼서 1에서 n까지 얘를 정리하면요. 얘는 결국 마이너스 n의 세제곱분의 8k의 제곱이 될 거예요. 이해 가죠? 자, 그러면 우린 여기서 k에 대한 시그마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세제곱분의 마이너스 8은 앞으로 나와주고요. 시그마 k는 1에서 n까지 k제곱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세제곱분의 마이너스 8 곱하기 우리가 알고 있는 시그마 k제곱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 되겠죠. 그쵸? 자, 그렇게 되면 얘는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분모도 n의 세제곱, 분자도 n의 세제곱, 이때 n을 무한대로 보내니까 다항함수인데 차수가 같으니까 결국 무엇이죠? 그쵸? 개수의 비가 되죠. 마이너스. 그래서 결국 얘는 마이너스 6분의 8이 있고 n세제곱분의 2n세제곱이 최고차항이니까 결국 2가 남겠죠. 그쵸? 그래서 약분을 하면 마이너스 3분의 8입니다. 8이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적분의 계산은 이렇게 하는 건데 여기서 한 가지, 선생님 분명히 얘 넓이라고 했는데 왜 얘 답이 음수가 나왔을까요? 왜 여기서 넓이가 음수가 나올 수 있어요? 넓이라고 했는데 얘가 음수가 나왔죠? 자,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얘가 왜 넓이라고 했는데 음수가 나왔나? 그쵸? 그걸 생각해 보시고 내일 수업 시간까지 생각해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